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프로그램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 진행을 맡은 황인찬입니다. 이달 초 전주 MBC에서 주관하는 전주 대사슴 놀이가 18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내로라 하는 국악인들이 명인, 명창의 꿈을 안고 도전했는데요. 오롯이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온 그들에게 전주 대사슴 놀이가 응원과 격려가 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우리의 소리를 널리 알리는 당신의 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시선으로 전주 MBC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는 시간. 첫 번째 코너는 이달의 시청자위원회 시간입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법 제87조에 따라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 및 대변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매달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6월 시청자위원회에서는 전주 MBC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했을지 그 현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사슴 놀이가 이 국악 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등용문 같이 됐는데 그런 걸 살리면서도 또 일반 시청자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모색하고 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생부도 있으니까 그래서 세계화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진을 바라보니 조종 서륙 대병기 불밀듯 쫓아온다. 한국은 평양하고 함성은 동창이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절씨구 둡다 눈을 뜨고 보니 입으로 넘어가면서 판소리 5바탕을 그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젊은 명창들이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디테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판소리 5바탕 하면 춘향가, 심청가, 수궁가, 적벽가, 홍보가 이렇게 5가지 얘기를 하는데 작년 이제 젊은 명창들이 주로 나왔는데 수궁가는 작년 대사슴놀이 장원이 나와서 심지어 수궁가를 그 변산 솔섬에서 찍으셨더라고요. 그것도 일몰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이렇게 그 맘먹고 준비하셨구나. 네, 수궁가를 그렇게 표현하실 줄은 저는 몰라서 그 정성이 너무 대단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3명의 본선 진출자 중에 2명, 3명이 박빙이었거든요. 근데 100점 만점에 청중평가단에게 5점을 부여했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박빙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중평가단 결과로 뒤집힐 뻔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박진감이 있었다. 김예진 씨의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얼씨구! 청중 4.4입니다. 심사위원 점수 더하면 98.2. 네, 서진희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어차피 경연자가 할 대목이 정해져 있는데 자막을 넣어주시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저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판소리 자막 보면서 공연 한번 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여지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판소리를 할 때 가야금 병창이나 이제 뭐 민요까지는 잘 들리니까 판소리 할 때 자막을 넣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건의는 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판소리를 잘 모르는 그냥 시청자가 보기에도 딱 간단하게 아주 그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잘 표현이 됐다. 그리고 뭐 그 음향도 그렇고 그 뒤에 배경도 그렇고 그 곡에 맞게 그 정말 그 정치하게 만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재미있게 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대사슴놀이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번에 지정고수제가 도입이 됐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런 논란이 있었구나 정도만 알고 있지만 이게 그 최초로 도입이 됐다라고 들었고 또 이번에 그냥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좀 이런 논란이라든지 여러 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라면
있다면 잘 모르지만 잘 모르는 시청자들도 이번에 이 대회를 경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는 이제 기획자 입장에서 쭉 3시간 반의 이 흐름을 좀 봤는데 오프닝에 농악이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걸 좀 그거에 대해서 좀 한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딱 이제 봤는데 바로 이제 녹화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또 그리고 농악은 그 판을 함께 그 청중들이 즐기는 모습들이 같이 이제 연출이 되면 모르지만 이제 깔끔한 잔디밭에서 그냥 편집된 그런 농악의 그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제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악기들의 하모니도 잘 안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오프닝 공연에 오프닝하고 전날에 이제 그런 어떤 생생한 그런 장면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경연이 들어갔었으면 훨씬 더 채널을 돌리지 않고 좀 봤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먼저 갈 나라는 튀르키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튀르키예하고 멕시코 음식을 소개하는데 튀르키예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첫 마디가 이제 아마 편집을 해서 나오는 첫 마디였을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말 잘하시네요라고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이주민들 인터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나 이주민들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로 한국 사람 다 되었네요. 뭐 한국 문화 되게 잘하시네요. 이런 표현들인데 이미 한국에서 거주하고 시민으로 같이 살고 있는데도 시민이나 한국에 같이 거주하는 동료의 어떤 시민들이 아니라 뭔가 계속해서 다른 사람, 이질적인 또 다른 존재로 전제하는 것 자체, 그래서 이렇게 제가 타자화시키는 것 자체가 차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일 텐데 조금 주의하거나 아니면 편집 과정에서 이 표현이 먼저 나오지 않거나 이 표현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번 주 여기 어때? 이번 주말 여기 어때라고 해서 코너가 이제 두 코너가 서로 교환 프로그램이 타 지역 프로그램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한 16분 정도 됐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1인 제작 시스템이잖아요. PD 1명과 VJ 2명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여기에 이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사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타이틀의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전북 참 좋다. 한 꼭지 봤을 때는 그래 전북도 좋지만 여기도 좋으네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두 꼭지를 보니까 여기가 더 좋다. 여기 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매거진인데 굳이 전북이 안 들어가도 사실은 좀 지역의 아이템도 살고 또 다른 지역의 소식도 살 수 있는 그 타이틀의 수정이 조금 있으면 그렇게 서로 어떤 당위성 주장을 위해서 멘트도 짜내는 듯한 이런 느낌이 없고 전체 기획 의도와도 잘 어우러진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건의를 해봅니다. 실제 전라북도의 지난 출생아 추이를 보면은 2017년도에 11,300여 명이 2020년도에는 7천여 명으로 약 38%가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크게 MBC에서 하고자 하는데 뭐 저출산이 이제 더 체크라든지 MBC 뉴스를 통해서도 계속 다뤄주셔서 좀 다방면으로 볼 수 있게끔 또 그것이 여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또 어떡하는데 그렇게 다루지 않더라고요. MBC가. 그래서 좋았고 뉴스에서만 보고 좀 더 깊이 못 들어가는 것을 늘 더 체크가 잘 다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간호사법이 전북의 새만금 뭐 축제하는데도 영향이 있더라고요. 간호사들이 지원을 안 하고 뭐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꿀벌이 없어서 식량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 더 체크를 통해서 잘 보고 있고요. 공고 일주일 전 급조된 업체와 지난달 말 공공승마장 위탁업체 계약을 맺은 완주군. 승마장 개장을 1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논란이 된 업체와 정식 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추후 업체 변경 등을 결정짓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수상한 완주 공공승마장 위탁업체 관련해가지고 총 5월 달부터 해가지고 한 6월 초까지 8번 방송을 쭉 하시면서 결국 이제 감사원감사까지 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전거 얘기는 자전거 타는 사람과 안 타는 사람들의 싸움의 그 프레임으로 가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없는 이유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안 타는 겁니다. 자전거는 저기 하천 밑에서 타는 이동수단이 아니거든요. 자전거는 법적으로 자동차와 똑같이 도로를 점유해서 달릴 수 있는 건데 이게 인도를 점유해서 달리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버스 도장 업무를 하던 노동자 4명이 혈액암에 걸렸다고 밝힌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조. 당초 산재 신청 예정이었던 지난달 30일 노조가 회사와의 추가 협상을 이유로 혈액암 노동자들을 돌려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혈액암 그 피해 산재 피해를 지금 신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도 잘 봤습니다. 5월 30일과 6월 2일에 해주셨는데요. 단순히 그 보도 자체가 단신이 아니라 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까지 짚어주시는 좀 입체적인 보도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사실은 이 혈액암에 대한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림프종, 악성 림프종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그 직원들 사이에 왕왕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전주공장 같은 경우 전북 지역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그 완성차 업체로서 굉장히 좀 주요하게 많이 지역의 산업을 이끌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건강권의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 완성차 대기업에서 방기하고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지적들이 지금 현재 나오게 된 건데 이런 부분들 역시도 산업적인 관점만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권 관점에서도 좀 함께 계속 짚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려되는 건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완성차 대기업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벤젠이 사용됐다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기업들 혹은 이제 중소기업에서는 과연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안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주된 문제가 될 텐데 이런 것들 계속해서 짚어주시는 보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시간은 한 달 동안 방송한 프로그램 중에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을 뽑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이달의 프로그램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북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남희수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함께 짚어볼 프로그램으로 어떤 프로그램 선정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지난 5일에 방송된 제49회 전주 대사슴놀이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고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전주 대사슴놀이는 오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국악, 명인 명창 최고의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전주 대사슴놀이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악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송사 입장에서 이를 프로그램으로 만들기에는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나 화제성 측면에서 좀 한계가 있다고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방송사에서 이를 방송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과거를 그대로 답습하는 구성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통 문화의 맥을 이으면서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 국악 프로그램과 전주 대사슴놀이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장 큰 차별점은 단순히 그 국악 공연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연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냥 기분 좋게 듣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공정하게 심사하실 기획부문의 심사위원 여러분 7분인데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부문의 영예 장원자는 과연 누가 될지 세 분의 점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경연자 윤겸 씨 점수 주세요. 8, 6, 7, 총점 485점입니다. 485점. 그래서 국내 실력이 출중한 국악인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고 또 현장에서 바로 결과를 발표하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평소에 잘 듣지 못했던 국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 대회라는 걸 잠시 잊고 국악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전주 대사슴놀이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두 가지 점에서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4시간이나 되는 긴 생방송인데도 무대나 음향, 뭐 조명, 또 참여자, 또 악단, MC까지 모두들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왜 연말에 다양한 그 시상식이나 뭐 대종상 영화제나 이런 걸 보면 생방송 느낌이 물씬 나면서도 중간에 호흡이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MC가 생방송이라 매끄럽지 못해 죄송합니다 뭐 이런 멘트를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게 생방송이 맞나? 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생방송을 매끄럽게 전국으로 송출한다는 것이 전주 MBC만의 노하우고 또 자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그 현장에서 이 무대를 보고 있는 관객들이 가끔 화면에 비춰지는데 이제 그분들이 국악 소리와 함께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장단을 맞추기도 하고 또 추임새를 넣기도 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규명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바로 규명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역시 전라북도가 예향의 고장이구나. 그래서 이 방송, 이 무대가 여기 전주에서 열리는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관객과 호흡을 맞추기에 더욱 멋진 무대가 탄생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20주년을 맞이해 판소리 오바탕 영상도 제작됐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전주 대사슴놀이의 구성을 보면 뭐 가야금 병창, 민요, 판소리, 뭐 농악 이런 것들이 연달아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단조로운 구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판소리나 이런 국악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시청자를 할지라도 자칫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판소리 오바탕을 통해서 국악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을 지루하지 않게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 또 뭔가 시청자의 눈을 계속적으로 끌어잡을 수 있는 구성이 필요한데 이 판소리 오바탕이 그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그 경연대회 동안 잠시 쉬어가는 느낌도 줄 수 있고 또 그 내용이 대중의 정서나 취향을 좀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고 최근의 트렌드나 감성을 보여주는 그런 완성도 있는 꼭지물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좀 그 국악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그런 효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장시간 4시간 방송되는 프로그램 속에서 이런 꼭지물 구성이 있음으로써 뭔가 그 시청자들이 계속 시청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영리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긴 시간이다 보니까 네네. 촘촘한 구성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전주 대사슴놀이가 지닌 가장 큰 의미와 가치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무엇보다도 그 전통 문화예술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의 일환이다라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대중에게 외면받는 문화는 아무래도 사장되기가 쉽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그다음에 대중화를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주 대사슴놀이도 그런 대중의 참여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요. 원래 그 판소리란 말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라는 뜻의 판과 노래라는 뜻의 소리가 합쳐져서 완성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리꾼과 청중이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그 이번 판소리 명창부에서 그 청중 평가단 제도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청중 평가단 제도가 바로 그런 판소리의 어떤 그 원형 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중이 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돼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50주년을 맞이할 전주 대사슴놀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까요? 제가 앞에서도 그 전통 문화의 대중화를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거리가 먼 그런 문화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친근하고 익숙한 그런 문화가 되는 것이 우리 국악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 전주 대사슴 놀이의 방향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현재 우리 대중문화의 가장 강력한 그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MZ 세대의 국악에 대한 혹은 퓨전 국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2020년에 그 관광공사에서 한국관광공사죠. 네, 거기 홍보 영상으로 이날치에 범 내려온다라는 것을 선보였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악이 젊은 세대 문화 속으로 녹아 들어가서 뭔가 그 국악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바로 여기서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전주 MBC에서 왜 광대전 같은 프로그램도 제작했잖아요. 네. 그것도 예능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시청자들이 좀 더 재미있게 또 쉽게 국악을 즐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 역시 전주 대사슴 놀이도 좀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이 공영방송사에서 방송했다는 것은 굉장히 칭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옛것을 지켜나간다기보다는 현대의 어떤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뭔가 발전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 전주 대사슴 놀이가 국악인들만의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라 뭔가 즐길 거리, 볼거리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현장을 찾은 관객분들이나 시청자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국악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희수 교수님과 함께 전주 대사슴 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밖에도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시청자 옆에서 시청자를 대변하는 전주 MBC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이 되고 입이 되는 미디어 비평 당신의 TV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달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